16살의 수잔 카퍼에게는 너무나 친하다고 생각되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진 파웰, 앤서니 더드슨, 클리포드 헤이스, 제프리 리, 베르나뎃 맥닐리, 글린 파웰. 수잔은 그들을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수잔 카퍼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에 살았고 친아버지의 존재는 알지 못했으며 엄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새아버지와 헤어지는데 엄마 엘리자베스가 새아버지와 헤어지고 엄마가 집을 나갔고 수잔은 엄마가 아닌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수잔은 늘 외로웠습니다. 관심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커져갔죠. 아무래도 수잔에게 집중된 환경이 아니다 보니 더 그랬을 겁니다. 수잔은 줄곧 자신을 어릴 적부터 돌봐주며 베이비시터 일을 했던 26살의 진 파웰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 무렵부터 무단결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수잔의 엄마가 말한 건데 진이 수잔을 설득해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일을 하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은 진과 그 그룹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수잔은 새아버지를 잘 돕는 예의 바른 소녀로 기억됐습니다. 그러나 진의 집에 더 많이 가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그런 타이틀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의 집은 일반적인 가정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약을 거래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관계를 아주 파티처럼 갖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집에는 진 파웰과 그녀의 전 남편 글린 파웰, 24살의 베르나뎃 맥릴리, 그녀는 약에 중독된 엄마였습니다. 17살의 앤서니 더드슨, 그는 진의 새로운 남자친구였죠. 26살의 제프리 리, 리는 86세의 본인의 이모, 그분은 장애가 있었는데 그런 이모에게 몹쓸 행동을 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던 인물입니다. 또 18살의 클리포드 헤이스는 집주인인 진의 형제이고 수잔의 전 남자친구였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들 관계가 정말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수잔은 그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6사람 모두 그녀를 무시하고 좋을 대로 이용했죠. 새아버지는 당연히 수잔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집에 가서 지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방황과 사춘기, 공허가 그녀의 눈을 가렸는지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현실에 지쳐있는 그녀에게 환호해주는 그 친구들에게 더 마음이 쏠렸을 겁니다. 추측하건대 본인이 있을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잔은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에도 그 집에 꾸준히 들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들어주려 했습니다. 실제로 화상을 입고 집에 돌아갔던 것을 수잔의 자매가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수잔도 도움을 청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1992년에 수잔이 그룹에게 구타를 당하고 친엄마를 찾아가 하루 머물게 해달라 부탁하지만 엄마는 남자친구가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그렇게 수잔은 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엄마뿐만 아니라 진의 이웃에게도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설명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 수잔 스스로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룹의 손을 놓지 못했을 겁니다. 1992년 12월 일이 터집니다. 수잔 때문에 사면발이가 옮았다고 진이 분노한 것입니다. 앤서니가 진과 베르나뎃, 수잔과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가 수잔 탓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그룹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12월 7일 수잔, 네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여기 와 있어. 걔가 너를 만나고 싶어해. 어서 여기로 와. 라며 수잔을 자신들의 집으로 불러냈고 수잔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바닥에 그녀를 누른 뒤 머리카락, 눈썹 등등 모든 것을 면도해버렸습니다. 그 후엔 수많은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팔이 빠지기까지 했죠. 그 다음 그녀는 벽장에 갇힙니다. 비명과 여러 소리들이 들리자 진과 베르나뎃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두려워할까봐
베르나뎃의 버려진 집으로 수잔을 옮깁니다. 그리곤 더더욱 본격적으로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 팬치로 치아를, 약을 놓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그렇게 상처가 나면 더럽다며 약품으로 닦아냈죠. 또 이건 참 유치하고 악질적이라고 생각됐는데 헤드폰을 이용해 이거를 소리를 높여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조금 더 쉴 틈을 주지 않은 거죠. 1992년 12월 14일 이른 아침, 그룹은 그녀를 차에 실어 스톡포드 근처 외딴 숲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놓은 뒤 수잔이 숨을 거뒀다 생각하며 Burn baby burn 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수잔은 아직 삶의 끈을 놓지 않았고 힘겹게 일어나 제 방을 걸어 올라가다 출근을 위해 차를 몰고 있던 베리에게 발견됩니다. 그녀는 80%의 화상을 입었고 그 밖에는 심각한 내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이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들 모두의 이름을 경찰에게 알린 뒤였죠. 경찰들은 진의 집으로 출동했고 집 쓰레기통에서 증거품을 찾습니다. 수잔의 머리카락과 혈흔이 묻은 팬치, 치아. 그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백을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경찰조차 경악할 정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었죠. 진은 너무너무 무서웠다. 제가 아니면 내게도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그들을 도왔다. 그렇지만 수잔을 친자매처럼 사랑했기에 폭력을 참을 수 없었다. 베르나뎃은 휘발유통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앤서니에 따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있었고 글린이 불을 놓은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진 파웰, 베르나뎃 맥닐리, 글린 파웰 25년 후 가석방 가능성 있는 종신형을, 제프리 리는 12년형을, 앤서니 더드슨에게 18년 동안 무기한 구금, 클리포드 헤이즈에겐 15년의 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리는 9년으로 형량이 감형됐고 6년의 복역 후 석방됩니다. 진은 모범적인 태도 등으로 2년의 형을 감형받았고 베르나데트도 모범적인 죄수라며 1년의 형이 감형됐는데 그녀는 교도소 소장과 불륜을 저질렀기에 그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현재 베르나데트 역시 2014년 말에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아이들을 어릴 적 케어해주는 방안들이 더더욱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피해자가 또 피해를 입는 일이 있으니 말입니다. 딸이 아닌 남자친구를 택한 그녀의 엄마는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엄마가 수잔에게 방을 마련할 테니 몇 주만 시간을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 대다수의 곳에서 남자친구가 싫어해서 라는 말이 더 많았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범행들이라 6명에게 시선이 쏠려 있지만 그녀를 방치했던 어른들도 또 다른 가해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잔은 그저 외로웠습니다. 살아오는 시간 외롭고 쓸쓸해. 그저 관심받고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수잔은 마지막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부디 그녀가 끔찍한 기억을 모두 잊고 지금 그곳에선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